408회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는 유통관리까지 했고, 그 다음 유통가격안정법 했으니까 친환경하고 유전자 변형을 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엘레모니까, 1차에도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면서 2차에서도 꼭 안 빠지고 노는 파트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을 자, 형님 봤습니다. 자, 56조, 60조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장이죠. 이 사람은 각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구칙을 자기가 못하죠. 그래서 총리령을 하죠. 여기는 뭡니까? 시행구칙이란 말을 쓰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내는 시행구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리령으로. 총리령.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령 밑에는 시행구칙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낸다는 거예요. 딱 그게 놈이다 보세요. 유전자 변형 농수산 보십니까? 구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처 했는데 빠졌네요. 총리령이 아니라 있네요. 총리령이죠. 총리령. 맞죠? 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자기가 자기 어떤 그 구칙을 발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령을 발령을 못합니다. 총리령을 가지고 냅니다. 시행구칙을. 자, 됐죠. 그래서 여기는 총리령이라는 말을 눈에 띄어야 됩니다. 각부 장관 외에는 시행규칙을 낼 수가 없어. 시행규칙은 시행령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그걸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건데 그 외에 나머지 각부 장관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총리령이 그렇죠. 다 보라 때려. 그래 이제 헌법상에 볼 때는 총리령하고 각부 장관 그 시행구칙하고는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동급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할 때는 그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위에죠. 그렇지만 시행구칙을 볼 때는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법을 체계 안 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 유전자 변형 56조부터 60조는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고 싶으면은 총리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총리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고시 같은 게 올 겁니다. 물론 자기가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 엘레모가든 그 농산물 안전조사니까 안전조사 세부 실시 요령이 있었죠. 2차에서도. 자, 그게 또 세부 실시 요령이 있었습니다. 항상 5점이 그 경년전에도 작년에도 놓았고 올해도 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 목적 농수산분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유전자 변형 엘레모란 정기적으로 수거 조사해가지고 안전조사,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유해물질이 먹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총리령을 정합니다. 당연히 총리령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농약이 너무 지나치게 검출되었다. 사람 죽죠. 중금속, 항생, 잔류성 유기, 백운성 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품의약품처장이 정하는 곳이 이때 이제 정하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농약이 많으면은 검역에 걸려가지고 사람 죽으니까 안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또 뭡니까? 물론 식품 농수산물의 방사능이죠. 방사능 측정에 대한 문제는 원산지법에서도 관계딱 먹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유해물질이다, 사람한테 안 좋다. 그러고 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금속이 먹고 1차 이론을 보면 중금속이 뭐냐면은 뭐 비소가 먹고 구소가 먹고 삭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 포실해야 됩니다. 유전자 변형했으면 사람의 먹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엘레모 제품이다 하고 포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조사는 총리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의혹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미리 해야지. 사람이 먹고 나서 조사하면 늦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 행정부 조직입니다. 왜? 얘는 사람이 먹고 나서 먹었네 하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사능을 된 그 수산물을 먹었어요. 죽은데 뭐 조사하면 뭐 할 겁니까? 묻기 전에 예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사 등을 미리 한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지역도 중요하겠죠. 오염 우려되는 장소에 생산 단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판매 단계부터 합니다.
맞죠? 전 단계인데 수산물입니다. 자, 출하되기, 거래되기 전 단계지. 거래되고 나서, 먹고 나서 하면 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들 때부터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사람이 묻기 전에 안정성 조사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고요. 전 단계입니다. 자, 보면 수산물 도매시장, 집화장, 유판장, 공판장 아까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거래되면은 그 소비자들이 먹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만 심으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안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시행 시행 요령 해보니까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 12개월마다 12개월마다 2달 단위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예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분지관리원장 시도지에는 다음에 자재 등 어장을 만들 때 자재, 농지 또는 용수, 자재, 물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객토 방법, 유해물질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 기간도 지정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아직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인가기간입니다. 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법에 따라서, 법유기사에 따라서 안전검사기간을 지정받는다는 별지 1호에 따라서 안전성검사 지정을 갖고 서류에 첨부하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 제출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한테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럼 답이 만일에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한테 제출해도 된다.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답이겠죠. 논리를 가지고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도 맞습니다. 다만 해수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걸 총리한테 한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건이 있죠. 기본 요건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 사업계획서, 그리고 안전성검사 기준, 뭐 시설, 그리고 정관 뭐 있어야 되고 뭐 법인만 된다. 이런 조건이 돼야만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봐갖고 제3자가 보충적으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평가 대상 뭐 이렇게 있고 농약 중금수 아까 전에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자, 화학은 물리는 있잖아. 자, 생물학적은 생물이지만 물리는 그 A가 나눠져 가지고 2A가 되는 거고요. 화학적은 그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좀 봐두시고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이게 나중에 백문성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수단 일반에. 그러고 나서 이제 넓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실시 요령 있잖아. 어제 안 했잖아요. 그죠? 세부 실시 이게 이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시 요령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료령에 따라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세부 실시 요령을 자꾸 기간마다 보이소. 1년마다 계속 바뀌죠. 왜? 예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제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조사를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한다. 조사하기는 부족한 수사물을 보고, 그리고 뭐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안전성 조사 공무원은 누구, 그리고 나서 기준 대상 공무원 보고, 그리고 잔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자, 생산, 저장, 거래 전 이런 데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사 실후의 수거는 생산, 저장, 출하되기 전에는 도매시장이 있으면 도매시장 가서 바로 빼오는 거죠. 집화장, 공판장 이런 데서 한다. 저장 단계는 냉장, 냉동, 보관 장소에서 빼와야겠죠. 생산은 해면, 해수면 가지고 운반설에서 빼오면 되는 거예요. 양시장에 같은 데서. 양시장 맞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입회를 할더라도 조사 공무원이 안전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라든지 이해관계, 쉽게 말해서 권리자가 있어야죠. 권리자 없는데, 야, 내 조사하니까 잘못됐네. 그러면은,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입회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 대금의 지급, 그리고 분석거래, 보관, 부주가 이겁니다. 이게 우리 김용희 때 시험 나왔는데요. 부주가 수산물의 처리, 이게 두 분 나왔습니다, 여기가. 부주가 수산물로 이제 판정이 나왔어요. 저 조사 공무원이 기관장에 보니까. 출하 연계할 수 있겠죠. 출하 연계하면서 허용된 한식 물질이 함량이 줄어들게 기다린 거예요. 사람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용도 전환. 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동물이나 이런 식물의 사료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왜 도저히 안 돼 폐기. 이게 두 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우리 때도 나왔습니다. 폐기입니다. 자, 쭉 봐보세요. 이로 이의한 방법이다. 수사하면 처리할 수 없는 게 뭐 중금속 사용이 금지된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등이 추가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정단계 수사원의 페루독소 보구독 이런 거 이게 뭐 있어요? 사람 죽잖아요, 그건요. 폐기됩니다. 그럼 결국은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은 철화연기, 농도전환, 폐기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위에 약품, 페루독소, 보구독이 있으면 사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폐기해야죠. 그럼 폐기했는데 이거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출하연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로람 페니콜 그리고 마라카이트 그린 저는 이게 그때 시험 볼 때 2회 때 노원다 씨가 이걸 외웠어요. 이 발음 안 되는 걸.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외우면 몇 번 써가지고 외웠겠습니까? 10번 이상 써보는 거예요.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심장에 썼어요. 예상을 했고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유해 물품에는 또 이제 그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해가지고 지방에 이렇게 기관장에 통보하고 야 놓았으니까 이건 팔면 안 돼. 너도 빨리 막아. 유통이 막아. 이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거 발생했던 그거를 보는 장에 보고를 하지만 이 있잖아요. 허용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나 페루독소가 놓았어요. 그러면은 보는 장한테 식품의약 품질관리 원장인가 이 사람한테 그 지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를.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고 안 하고 직보입니다. 직보를 다 나중 문제입니다. 원래 사전 보고를 하고 자기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유해물질 같은 때는 바로 그냥 사후 보고를 하고 바로 처리부터 해야 됩니다. 거기 그 수산물이 나가가지고 판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제조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검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을 한다. 6에서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보는장에 경과후 조사 보는장하고요. 그리고 뭐죠? 다만 검진물품 검출 시에는 적시 보고한다. 사후 보고인데 하여튼 뭐 있을 겁니다. 저는 검진물품의 검출 시에는 적시 보고하는 거 사후 보고 조치를 한 후에 보고한다. 이렇게 저 답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발견했다고 하긴 없어요. 핸드폰에 있으니까 바로 즉시 보고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리 되겠네,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봐야지. 거래가 되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못 꺼져버리는 거지. 이제. 네. 자, 가트로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 예의제기 하는 기간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0년 1호부터 시행했으니까 또 바뀐 게 있을 겁니다. 바뀐 게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게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이게 똑같을 거고 이게 더 잘 나왔네요. 계속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바뀐 거 그거 좀 해야 됩니다.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6년에 아까 전에 그 안전조사가 13년까지 아까도 똑같는데 계속 1년마다 바뀝니다. 근데 6이니까 아직 안 바뀌는데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좀 더 보기라고. 식품의 안전처 공고 유효입니다. 식품에서 안전 공고가 되는데 개정 이후 뭐 이렇게 비위시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들은 2% 니다졸 같은 이것도 이게 검출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농산물이든가 동산물 이런 것도 들어가 수산물에 대한 구격 계속 지금 바뀝니다. 왜 순간순간으로 바뀌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죠. 검체란 말이 나오죠. 냉동수산물을 뭐 이렇게 검체, 미생물 시즌법 검체라는 것은 셀렉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0개가 들어오면 몇 개를 빼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검체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너무 복잡하면 보지만 그런 게 있는데 딱 개념만 보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시행령 밑에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없다네.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되고요. 뭐 이것도 역시 18년 6호 요거까지 있네요. 유전자 변형입니다. 자, 식품공급 유전자 변형에 대한 심사 등의 구정 이런 건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유전자 변형이란 변형 농수산물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숙주란 백티란 시간 날 때는 봐두셔야 됩니다. 몇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용어를 알아야 나중에 수산물 수하고 전 품질 관리 같은 데 쓸 때 용어들이 고민을 좀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뭐 교배 같은 후대 고배 사건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안전성 심사.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더라. 신분 첨가물 어떻고, 윤전 배냉 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의 범위, 배냉 농축산물 안전성 심사 자료 범위, 아, 이런 게 해야 공무원들이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그걸 정리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1차는 노입니다. 윤자 배냉 농수산 포시 농수산 안전성 조사에 관한 구칙 총리령의 말을 적어놨고요. 아, 지금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만들고 있는 걸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이란 8개가 적어야 된다. 2차 노동, 1차 노동 간에 객관식은 노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훨씬 잘 되어 있네요. 이론서 책입니다. 이거는 뭐 안 먹히네. 괜찮네. 하여튼 여기 지금 유인자 배는 안전조사법에 대한 거기입니다. 그다음 친환경 남았습니다. 일단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